봅시다. 자, 12번 볼게. 봅시다. 자, 부채꼴도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갈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는 항상 수학은 추상적인 과목이라 어떤 걸 풀던지 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뭐 그래프가 됐건 도형의 그림이 됐건 아니면 나중에 나는 경우의 수 할 때도 보여주겠지만 난 경우의 수 문제조차도 그림 그리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각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푼다는 건 항상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가는 연습을 좀 해버릇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제 부채꼴을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부채꼴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세 가지란 말이지. 반지름의 길이 r과 중심각 세타랑 호의 길이 l. 요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세 가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호의 길이 l은 뭐랑 똑같다? r 세타랑 똑같다라는 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세타는 항상 뭘로 표현이 돼야 된다? 호도법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60분법 도로 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L이 R 세타라는 거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넓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도법의 정의가, 호도법의 세타가 중심가에 커지면 호의 길이가 커진다라는 걸 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원의 넓이 2파이 R 제곱에서 세타가 파이 2파이분의 세타니까 집어넣어서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거 R 곱하기 R 세타랑 똑같은 거 맞니? 이게 뭐랑 똑같아? R 세타가 지금 뭐랑 똑같다고? L이랑 똑같다고. 이거 너네 생각보다 많이 써먹거든? R 세타가 L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식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 2분의 1 R L로 변형할 수 있다. 만약에 반지름하고 중심각이 주어지면 얘로 넓이 구하면 될 거고,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 있으면 얘로 넓이 구하면 될 거고, 혹은 세타랑 R의 관계도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풀란 이유는 여기다 표현을 하라는 거지. 표현을. 지금 AB를 지름이라는 반원에 호 AB 위에 점 C가 있는데 호 AC의 길이가 파이래. 얘가 지금 파이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리고 OBC의 넓이가, 이 넓이가 15파이다. 이렇게 된다. 선분 O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O의 길이 이거 모르니까 이거 그냥 R이라고 해볼게. 반지름. R이라고 해봅시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표현하자는 거잖아. 반지름, 호의 길이, 중심각. 그러니까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뭐가 돼? 전체가 파이니까, 반원이 파이니까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지. 요 호의 길이가 파이라는 거, 요 부채꼴의 넓이가 15파이라는 거. 그럼 표현을 한번 해봐야겠네. 호의 길이가 파이니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호의 길이.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R 세타가 파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얘가 파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두 번째, 요 놈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으로 할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되겠네. 얘가 15파이래.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다라는 거야. 내가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랑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겠니? 2분의 1 R 파이 제곱이 되겠지. 2분의 1 파이 R 제곱이라고 쓸게.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곱한다고 쳐봐봐. 그럼 빨리 이거 뭐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R 곱하기 R 세타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얼마라고? 얘가 파이라고. 내가 지금 세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세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얘가 15파이다라는 거지. 그럼 파이 약분하고 파이 다 약분할 수 있지? 약분하는 순간 어떻게 돼? 간단한 R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뀐다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할게. 그럼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R은 6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반지름이니까 음수일 이 없지? 그래서 6이 답이 되겠다. 물론 여기서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전개한다고 쳤을 때 세타만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식이 있지. 그래서 세타는
r분의 파이다로 처리해도 돼. 세타 대신에 r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처리해도 되는데 r 세타가 호의 길이 l이다라는 게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거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이 표현을 한번 저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시다. 13번은 지금 당장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중에 삼각형 활용할 때, 삼각함수 활용할 때 좀 더 연습이 잘 되면 도움이 좀 되는 문제인데, 우리 항상 마음속으로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고등학교 적어도 2학년 때까지는, 혹은 내가 이과가 아니라면, 문과라면 특수각이 아니고선 계산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특수각 30도, 45도, 60도, 30도짜리 직각삼각형 1대 2대 루트 3. 60도는 얘가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4. 45도 1대 1대 루트 2. 이거 말고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 봐봐. 여기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4야. 호의 길이가 얼마래? 파이래. 그럼 얘 중심각 세타라고 딱 놓는 순간 4세타가 파이가 돼야 되니까, 다시 4세타, 호의 길이가 4세타, 얘가 지금 파이가 돼야 되니까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럼 딱 보자마자 특수각이네, 이거 써먹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지금 문제에서 OP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얘 X라고 나올게. 이렇게 X라고 나올게. 지금 문제에서 뭐 해달라 그랬냐면 삼각형 OAP의 넓이를 T라고 하고 부채꼴 OAB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T분의 S가 파이래. 그때 요 길이 구해달래. 그럼 어쨌든 부채꼴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해. 근데 부채꼴의 넓이는 금방 나오지? S는 2분의 1 곱하기 RL이지. 4파이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T만 구하면 돼. T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를 4로 생각하면 뭐만 생각하면 돼? 높이만 생각하면 되겠다. 높이. 여기서 요것만 구하면 되네. 그럼 보여? 보여? 이게 45도라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1대 1대 루트 2라고. 1대 1대 루트 2야. 그러니까 H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요거에 루트 2로 나눈 거? 이게 될 수밖에 없네. 2분의 루트 2x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끝났네. t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밑변 4 높이 2분의 루트 2x. 얘가 파이가 되고 싶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네. 그러면 2분의 루트 2x분의 파이가 되고 싶대. 얘가 뭐가 되고 싶은 거니? 1이 되고 싶은 거네. 그래서 x는 얼마?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특수가 잘 쓸 수 있어야 돼. 지금 당장 우리한테 뭔가 좀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다 라는 걸 좀 보여주는 문제고. 15번 봅시다. 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리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둘레라는 게 나왔을 때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데 갑자기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과 원이 있대. 근데 둘레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의 5분의 2다.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과 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항상 중심각이 기준이 좀 될 거니까 중심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이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다고. 이렇게 똑같이. 그럼 요놈의 둘레의 길이는 원주니까 2파이R이 될 거고, 요놈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여기 R, 여기 호의 길이 L. 그래서 얘는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돼? 2R 더하기 L인 거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 2개 더하기 호의 길이 L이야. 근데 문제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호의 길이를 L로 표현하기보다는 2R 더하기 R 세타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요놈의 몇 배래? 5분의 2배래. 그럼 됐네. 그냥 식이 나오지. 2R 더하기 R 세타는 2파이 R의 5분의 2배라고. 요게 성립하겠네.
그럼 지금 양변 다 R이 있으니까 R 날아가는 거 맞니? 이렇게 R 이렇게 날아가겠네. 그러면 세타는 5분의 4파이에서 2 넘기면 빼기,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표현만 잘하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뭘 해야 될지가 명확히 보이는 문제라서 뭔가 문제는 좀 생소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문제였다. 자, 16번도 똑같아. 그림만 잘 그려보면 돼. 그림만 잘 그리는 순간 뭘 해야 될지가 명확히 보여.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4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8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달래. 자, 여기가 5분의 4래. 그 다음에 반지름 뭔지 모르니까 그냥 R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R. 얘도 R. 이렇게. 그럼 호의 길이 L은 뭐라고 말하면 되니? R 세타 5분의 4R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둘레의 길이는 R 더하기 5분의 4R이니까 5분의 2, 14R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요게 28이다. 이렇게 되겠다. R은 10이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5분의 4로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10 곱하면 40이 답이 되겠다. 그림만 잘 그리면 돼. 계속 어려운 문제들 아니야. 어려운 문제들 아니고 그림만 좀 잘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18번 18번 하기 전에 질문은 없는데 17번 좀 하나만 파고 갈게. 17번 하나만 하고 갈게. 이것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 너희 마음대로 해. 선생님 이게 17번을 갖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정석적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어볼 거고,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산술기하로 내가 푸는 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서 사실 나는 산술기하를 좀 많이 너네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산술기하가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술기하에 좀 익숙해져 있으면 이거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생소하게 잊혀져서 생각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에서 튀어나오니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산술기하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복잡한 계산 문제들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거가 많아서 선생님이 계속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거거든. 지금 둘레의 길이가 4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달래. 자, 지금 부채꼴의 둘레 아까부터 했지만 2R 더하기 L이잖아. 얘가 지금 4다라는 거야. 이렇게 2R 더하기 L이 4일 때 넓이가 최대인 것을 구해달래. 자, 우리는 이렇게 해볼게. 넓이의 최대값도 구해볼 거고, 뭐도 해볼 거냐면 그때의 반지름, 호의 길이, 중심각까지 구해볼 거야. 이것까지 해볼 거야. 다 해보자고. 문제에서 뭐 얼마든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정석적으로 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을 해보는 거지. 지금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부채꼴의 넓이도 뭘로 표현하고 싶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보자고.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문자의 종류를 줄이면 되지. 2R 더하기 L이 4니까 L이 지금 뭐랑 똑같아? 4 마이너스 2R하고 똑같아. 그래서 지금 부채꼴의 넓이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을 거냐면 2분의 1에 R 곱하기 4 마이너스 2R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겠지.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잘 푸는 친구들 잘 풀었을 텐데, 만약에 서술형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그냥 바로 절반 이상 깎이는 거야. 뭐 써줘야 돼? 이렇게 바꾸는 순간, 특히 도형이라면 범위 써줘야 돼. 맞아? 범위 써줘야 된다고. 지금 R하고 L이 다 뭐야? 길이지. R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L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4-2R을 L로 치환하는 순간 4-2R이 L이니까 이것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넘기면 2R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R은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다라는 숨어있는 범위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내가 식을 이렇게 바꾸는 순간 여기다가 뭐 써줬어야 돼? R은
0하고 2 사이다라는 거 이렇게 안 넣어주면 이거 반 이상 깎인다고 서술형에서. 서술형에서 반 이상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범위 체크해야 돼. 특히 길이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무조건 범위 써줘야 된다고. 그럼 요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2차식의 최대값 함수로 풀면 되는 거지. 전개 제발 하지 마. 얘 지금 이 상태로 그림 그릴 수 있지. 절편 생각해봐. 얘가 0이 될 때랑 얘가 0이 될 때 생각하면 얘 0 되는 값 0이지? 얘 0 되는 값 얼마야? 2야. 최고 차이 계수 음수인 2차 함수처럼 느껴지겠네.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축에 대해서 대칭. 0하고 2 센터니까 R은 1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그래서 R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니까 넓이는 1이 최대값이 되겠다. 그럼 그때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R 더하기 L이 4니까 호의 길이는 2가 될 거고 중심각은 R 세타가 L이니까 2가 되겠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물론 지금 이렇게 변화해서 푸는 거 어렵지도 않고 금방 할 수 있어. 금방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산술기하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산술기하. 지금 2R 더하기 L이 4로 일정해. 둘레가 일정하다고. 근데 R도 무슨 수? 양수? L도 양수야. 그러니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산술기하를 생각할 수 있어. 2R 더하기 L은 항상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한 거 2R을 요게 성립한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2분의 1 R L의 최대값이거든. 2분의 1 RL이라는 식의 값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형태에 포커스를 맞춰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곱의 최대값이야. 맞아? 곱이 최대한 크길 바란다고. 근데 여기 있잖아, 곱. 어쨌든 루트를 씌운 거긴 한데 곱은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곱의 최대값은 요 놈이 되는 거 맞니? 요 놈이 될 거라고. 그러면 등호일 때잖아, 등호. 등호일 때야. 산술기하에서 등호 언제 성립하지? 산술기하에서 등호 언제 성립해? 둘이 같을 때? 맞아?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다시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넓이가 항상 최대라고. 둘이 더해서 4래. 근데 같대. 각각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네. 그래서 R 얼마? 1. L 얼마? 2. 그러면 2분의 1에 그냥 바로 나오잖아. 1, 2에서 1이 최대? 그럼 봐봐. 둘레가 일정할 때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2일 때가 최대야. 무조건 2라고. 둘레가 일정하다 그랬는데 중심각 크기 구해달라 그러잖아.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얼마라고? 2라고. 왜지? 왜 2야? 둘레가 일정하면 둘이 같을 때 무조건 넓이 최대라고. 이 R이랑 L이랑 같아야 된다고. 근데 L이 뭐야? 그러니까 세타가 무조건 얼마야? 2라고. 이게 외우라는 게 아니야. 난 지금 이걸 듣고 이해가 됐다라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너네 죽을 때까지 안 까먹고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 나오면 중심각 2 하고 문제 풀면 된다고. 물론 그냥 쉬운 문제야. 그냥 풀어도 쉬운 문제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해했으면 안 쓸 필요도 없잖아. 안 쓸 이유도 없잖아. 산술기하라는 게 이렇게 좀 활용도가 높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뭐 문제 자체가 막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절대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야매는 좋아하지 않아. 근데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다라는 거지. 당장 18번만 돼도 저걸로 못 풀어. 18번만 돼도 그냥 풀 수밖에 없어. 개인적으로
18번은 좀 별로인 것 같아. 문제가 굳이 뭐 이렇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좋아.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좋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라서 그래. 자, 풀어볼게. 길이가 12인 끈을 사용해서 넓이가 8 이상이 되는 부채꼴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심각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우선 길이가 12인 끈을 사용해서 부채꼴을 만든다라는 건 둘레가 얼마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12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이 12인 걸 일정하게 만족할 때 넓이가 8 이상이 되고 싶대. 넓이가 8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럼 어쨌든 둘레 R과 L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R과 L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쨌든 1차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 어떻게 바꿀 수 있어? L 대신에 이거 R 넘기면 12-2R이니까 2분의 1에 R에 12-2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얘가 어떻게 되고 싶다고? 8 이상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8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럼 저렇게 쓰는 순간 아래 범위가 만들어질 거야. 아래 범위가 만들어질 거야. 양변 전개해 볼게.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6R 8.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R 제곱 마이너스 6R 빼기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 4로 인수분해 되니까 아래 범위가 나오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나 저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중심각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너네 기억 당연히 안 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너네가 수학을 좀 수학답게 제대로 했으면 해서 내가 항상 좀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 우리 최대값, 최소값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했었는지 기억나? 이거 삼각함수 그래프 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고 지수로그 할 때도 얘기한 적 있는데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 사실 뭐가 궁금한 거냐면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아. 맞니? 만약에 x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하고 b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인 거라고. 그래서 범위랑 최대값, 최소값을 자유자재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중심각 크기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건 세타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지. 세타의 범위. 그럼 세타랑 관련된 다시 R과 L로 잔뜩 이루어진 식들이 나온 상태에서 세타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R 세타가 L이다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맞아? 세타를 R과 L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난 세타가 필요해. 세타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니? R분의 L이 되는 거 맞니? 그럼 문제 다 푼 거야. L이 뭐랑 똑같아? 여기 넘기면 12-2R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어? R분의 12-2R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가 나온다. R이 2하고 4 사이일 때 요 놈의 범위 구하라는 거지. 그래프 그릴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유리함수 무조건 양 끝값에서 최대값, 최소값 나오거든. 그냥 집어넣어봐. R에다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R이 2면 세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8이니까 4 나오나? 이렇게. R에다가 4 집어넣어 볼까? 4 집어넣으면 4분의 4 나와서 1 나오네. 세타 1 나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세타 작아봤자 얼마? 1이고 커봤자 얼마? 4란 뜻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되겠다.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최소값은 1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막 썩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냥 수학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한번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에 19번. 자, 둘레의 길이가 30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A, 중심과의 크기를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래. 이런 게 이런 거야. 둘레의 길이가 30이다. 2R 더하기 L은 30이다.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보자마자 중심과 크기 얼마라고? 2라니까. 중심의 크기 2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석적으로도 풀 거야. 정석적으로도 풀 거야. 산술기하로 생각하면 둘이 같을 때가 항상 최대라고. 둘이 더해서 30인데 같을 때니까 얘도 15, 얘도 1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반지름 얼마? 2분의 15.
중심각이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정석적으로 해봅시다. 2R 더하기 L이 30이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넓이는 2분의 1 R L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 2분의 1에 R 곱하기 L이 지금 뭐랑 똑같냐면 넘기면 30 마이너스 R이랑 똑같네. 이렇게. 2R이지. 그리고 이렇게 쓰는 순간 뭐가 생겨야 돼? 범위가 생겨야 돼. L이 30 마이너스 2R인데 이거 0보다 커야 돼. 길이니까. 그래서 R은 15보다 작아야 돼. 근데 R 역시도 길이니까 자기도 0보다 커야 되지.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럼 얘도 이제 전개하지 마. 0 절편 15 최고 차이 계수 음수인 2차 함수야. 위로 블록이라고. 추계 방정식 얼마? 둘의 중간이니까 2분의 15.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2분의 15. 넓이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 집어넣지 말고 2R 더하기 L이 30인데 R이 2분의 15니까 집어넣으면 L은 얼마가 나와? 1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가 R 세타니까 R이 2분의 15라서 세타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선생님 이거 산술기하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어. 서술형이 나왔는데 내가 산술기하로 풀고 싶어. 그럼 산술기하로 서술형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자, 2R 더하기 L은 항상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의 2RL이야. 이렇게 돼. 나는 지금 요 놈의 최대값 구하고 싶은 거야. 요 놈의 최대값. 이걸 염두하면 돼. 저 모양을 만들겠다. 자, 얘가 얼마냐면 지금 30이야. 그럼 양변 2로 이렇게 나누면 루트 2RL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15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그럼 양변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하면 2RL은 어떻게 돼? 225. 그럼 양변 4로 나누면 2분의 R에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2분의 1 RL은 항상 어떻게 돼? 4분의 225보다 작거나 같아. 만약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 그럼 반지름하고 중심각은 어떻게 구하면 돼? 산술기하 평균. 결국은 등호일 때 나온 거잖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둘이 같을 때. 그래서 2R은 15, L은 15 요걸 쓰게 되는 거라고. 뭘 써도 상관없어.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다만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뭐로든 하나 확실하게 타깃을 정해서 써봐야 돼. 연습은 해봐야 돼. 그냥 내가 눈으로 선생님이 풀어준 거 보면은 별거 없네, 그냥 되겠네 라고 할 텐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이렇게 썼을 때 범위 찾는 거, 우리 학교가 장기구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서술형 쓰는 거 연습해야 돼. 장기구는 저런 게 서술형이 나올 리가 없고 나머지 학교들은 저런 것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20번. 자, 이제 부채꼴의 영역이 끝났고 상학함수 영역으로 잘 들어가 봅시다. 상학함수 이론을 좀 잠깐만 보고 가자. 상학함수 이론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상학함수의 정의를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두 가지로. 하나는 직각삼각형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원으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봅시다. 지금 만약에 좌표 평면에 우리 지금 함수를 보고 싶은 거야. 삼각함수. 더 이상 중학교 때처럼 삼각 B를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 0도하고 90도 사이에 혹은 0도하고 180도 사이에 직각삼각형에서 삼각 B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삼각함수라는 건 한 번만 써볼까? 삼각함수라는 건 함수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에다가 변수 x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x에 실수를 집어넣고 싶은 거거든. 더 이상 0도에서 360도 사이가 아니라 0도에서 180도도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지. 다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 여기가 각이다 보니까 이 각을 실수로 만드는 일반화, 그걸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작업을 먼저 배운 거야. 이 작업을 배웠어. 그럼 이제 각을 실수화 시켰으니 삼각 B를 실수화 시켜보겠다라는 거지. 삼각 B를 실수화 시켜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정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삼각함수를 정의해보는 거야. 자, 삼각함수의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내가 각이 세타인 동경을 하나 잡았어. 각이 세타인 동경을 하나 잡아서 x축과 만나는 점을 하나 잡는 거지. 이 점을 P라고 해볼 거야.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뭐 할 거야? 저기서 무조건 뭐 할 거야? 무조건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어디든 상관없어. 동경이 어디 있든 간에 뭐 이렇게 만들어줘도 마찬가지. 하나 해볼까?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러면 각은 얘가 되겠지? 이 각이 되겠지? 이 각에 대해서도 원하고 만나는 점을 찍은 다음에 무조건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릴 거라고. 이렇게 내릴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어. 그럼 내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무조건 1인 거지. 빗변의 길이가 무조건 1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것분의 요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가 뭐였어? 사인 세타였어. 맞니? 그럼 1분의 요 놈이 사인 세타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고. 빗변분의 밑변이 뭐였어? 코사인 세타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빗변이 1이니까. 그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이 점의 x좌표가 뭐야? 코사인 세타야. 이 점의 y좌표가 뭐야? 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코사인 세타로 정의되는 거고 y좌표가 사인 세타로 정의되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 이건 삼각비의 정의고, 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각 세타인 동경이 만나는 점의 y좌표,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된다고.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였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그래서 그게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라고.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라고. 그럼 몇 사분면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얘 봐봐. 요 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점의 좌표에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되는 거고 y좌표가 사인 세타 프라임이 되는 거고 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그냥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식 두 개 쓰고 시작하면 돼.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그냥 이 식 두 개 쓰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두 개가 뭐였다? 첫 번째, 이 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인 원의 방정식 뭐니? 요거잖아요. 이 원 위의 점은 요 식을 만족해. 근데 얘가 뭐라고? 이 원 위의 점이라고. 그러니까 x좌표에다가 코사인 세타, y좌표에다가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상악함수에서 죽어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식 하나.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얼마라고? 1이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히 너네 여기서 나 이과를 갈 거다? 실험 이적 보는다? 저거 진짜 밥 먹듯이 쓸 거야. 어마어마하게 쓸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탄젠트 x가 뭐야? 탄젠트 세타가 뭐야? 밑변분의 높이잖아. 근데 밑변이 뭐야? 코사인 세타라며. 높이가 뭐야? 사인 세타라며.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뭐랑 똑같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똑같다고. 탄젠트 세타는 늘 좀 귀찮아. 늘 좀 따로 놀아. 너네가 아직은 별로 와닿지 않는데 심화미적분 해보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나 따로 노는지 느껴질 거야. 미분이랑 극한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늘 같이 움직이거든. 늘 같이 움직여. 그냥 여담인데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면 사인 세타 미분하잖아.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탄젠 스타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야. 벌써 뭔지 어이가 없지. 이만큼 따로 논다고. 이만큼 따로 놀아. 그러니까 무조건 사인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이득이야. 그래서 탄젠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는 건 늘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4분면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 부호가 존재한다라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왜 존재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 그냥 다 기억하니까 한번 보는 거죠. 1, 4분면은 다 양수야. 2, 4분면은 누구만? 사인만. 3, 4분면은 탄젠트만. 4, 4분면은 코사인만. 왜지? 왜야? 왜 여기선 사인만 양수야? 2, 4분면 찍어보면 되지. 2, 4분면 각 하나 찍어봐. 찍었어. x좌표가 뭐라고? 코사인이라고. y좌표가 뭐라고? 사인이라고. 기울기가 뭐라고? 탄젠트라고. 생각해봐. y좌표 양수네. x좌표 음수네. 기울기 오른쪽 아래 향하니까 음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바로 나온다고. 3, 4분면 그려놨으니까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기울기 뭐야?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양수. 그래서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 찍어도 나오는 거지. y좌표 사인 음수, 기울기 음수. 근데 x좌표는 뭐? 양수라고. 그러니까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삼각함수 정의만 기억하면 부호라는 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삼각함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어. 근데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일 때만 편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쓸 거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점 P가 마이너스 5,3이야. 근데 원점하고 연결한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해달래. 그럼 그냥 어떻게 할 거라고? 그냥 점 찍을 거야. 마이너스 5,3이면 마이너스 4,3으로 할게. 미안해. 마이너스 4,3이면 여기 점 P 이렇게 찍히겠네. 그래서 원점하고 연결했을 때 이 동경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항상 이게 세타야. 너네 마음대로 막 여기다가 표현하면 안 돼. 항상 시초선에서 이랬을 때 저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할 거라고? x축의 수선해발 내릴 거라고. x축의 수선해발 내릴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여기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나는 저기다가 부호를 녹이는 걸 좋아해. 그림에다가 부호를 표현하는 걸 좋아해. 그래야 실수를 안 하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면 부호를 4분면을 가지고 판단해도 좋아.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기준이 있어. 빗변은 무조건 양수야. 빗변은 무조건 양수로 쓸 거야. 이것만 지키면 돼. 빗변은 무조건 양수로 쓸 거고 여기다가 부호를 녹일 거라고. 봐봐. 요 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4,3이잖아. 그럼 이거를 난 마이너스 4라고 쓸 거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4라고 쓸 거라고. 얘는 그럼 뭐가 되니? 3이 되지. 양수니까. 빗변은 얼마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잖아. 이건 무조건 양수 5라고 쓸 거라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3이야.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된다고. 탄젠트 세타 어떻게 돼? 밑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난 이걸 선호해. 이래야 부호 실수를 안 해. 근데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길이로 써. 그냥 4로 써. 4로 쓰고 얘 지금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지. 2, 4분면에서는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때 마이너스 붙이고 시작해. 이렇게 부호 결정하고 가도 좋다고. 그럼 다 양수니까 그냥 5분의 3. 사인 플러스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인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탄젠트는 4분의 3인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너네 취향대로 하라고. 난 뭘 좋아한다고? 나는 뭘 좋아한다? 나는 부호를 넣는 걸 좋아해. 그래 실수를 안 하니까. 애초에 그냥 실수할 건덕지를 난 없애고 시작할 거야. 그러면
봅시다. 다 잘 아는 친구들 사실 쉬운 내용이라 잘 알 텐데 그래프까지 다 연관을 시켜야 되니까 문제 봅시다. 너무 쉬운 걸 해가지고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봅시다. 이제 20번. 자 20번에 마이너스 3,4를 동경으로 이은 선분을 세타라고 할 때 요거 구해달래. 그럼 한 번만 바로 연습해 볼게. 선생님 이제부터 난 내 스타일로 갈게. P가 마이너스 3,4야. 마이너스 3,4를 찍을 거야. 여기다 P 이렇게 찍읍시다. 그러고 원점하고 연결한 동경 얘가 세타라는 거야.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하고 가자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무조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라고. 요렇게. 그러면 요 길이 얼마? 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거야. 요 길이 얼마? 4지? 양수니까 빗변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인데 무조건 양수라고 쓸 거라고. 그럼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니까 얼마? 얘 5분의 4네. 코사인 세타 얼마?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인 거지.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겠네. 탄젠트 세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얘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지. 계산은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이지. 이런 문제는 우리한테 껌이라고. 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 탄젠트 세타가 양수일 때 다음 중 2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 4분면 4개밖에 없거든? 그럼 부호가 결정이 돼. 이걸 만족하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결정이 된다고. 코사인은 음수인데 탄젠트는 플러스인 각 뭐밖에 없어? 생각해봐. 이게 다 양수,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야. 그럼 탄젠트는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다 어디밖에 없어? 3, 4분면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이야? 세타가 3, 4분면일 때 2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거 구해달라고. 그럼 얘 어떻게 풀 거야? 난 이렇게 풀 거라고. 2분의 세타잖아. 몇 등분 하면 되겠어? 2등분 하면 되겠지. 몇 사분면? 3, 4분면? 여기랑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찾으라는 거네. 그럼 뭐밖에 없니? 2분의 파이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 전에는 다 될 수 없겠네. 이거밖에 없겠네. 5번이 답이겠네. 그 너네 모르겠어. 우리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학교별로 나눌 거거든. 학교별로 나눌 건데 우리가 장기고가 거의 2학년에 한 3분의 2가 장기고라서 장기고 2개 반과 비장기고 반으로 나눠질 거야. 그래서 장기고 상위반, 장기고 중간반, 비장기고 반. 그래서 비장기고 반이 나랑 시험 대비를 할 거거든. 삼각함수 그래프 들어가는 학교들, 그러니까 사실 장기고 빼고 다지. 운양고도 내가 할 것 같아. 운양고도 내가 할 것 같고. 운양고, 제일고, 솔터고, 운유고, 마송고 다 내가 하게 될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기출문제를 한번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학교들이 너네들 기출문제 말고 그냥 랜덤으로 다른 지역의 기출문제를 하나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풀이를 하고 싶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내가 하고 싶냐면 지금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니? 내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거 찾았니? 이 범위 찾아가지고 여기 중에 범위 들어가는 거 찾았어? 어떻게 했어? 2분의 파이보다 얘네들이 작지. 2분의 파이 전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 날리고 얘를 답으로 썼잖아. 사실 그렇지. 우리가 수학을 정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시험 잘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풀이는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시험을 빨리 쉽게 잘 풀 수 있는 풀이들이 또 있거든. 나는 그런 걸 기회가 되면 좀 너무 꼭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 이게 수능에서는 안 통하거든.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통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
1학년 문제들에서 많이 통하는 건데 막 이런 거 있어. 막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막 y 마이너스 g의 x 마이너스 y가 1이고 y 마이너스 g는 2일 때 이거 값을 구하지 마.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보통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인수분해해가지고 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g, g 마이너스 x로 인수분해돼가지고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너는 생각을 해봐. 수학이라는 게 답이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지. 답이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야. 너는 생각을 해봐봐. x 빼기 y가 1이 되는 거 겁나 많거든. 겁나 많지. 근데 이게 x 빼기 y의 x랑 y가 2랑 1일 때도 되고 3이랑 2일 때도 있고 100이랑 99일 때도 될 거 아니야. x가 2, 1이고 2, 1이랑 3, 2, 199일 때마다 이게 답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럼 답이 존재하겠니? 아니라고. 그럼 나 이런 문제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 것 같니?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고 g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답 나와.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 이런 게 진짜 많아. 그래서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수학적으로 지식을 쌓는 거 당연히 중요해. 이건 기본이야. 이게 안 되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는 없어. 문제를 야매로 풀고 빨리 풀고 치사하게 풀고 의미 없어. 지식이 좀 쌓인 다음에는 굳이 안 해도 될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좀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25번 봅시다. 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1학년 때 루트를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이거 언제야? 기억해야 돼.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잊으면 안 돼. 한 번만 쓸게. 원래는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합치면 그냥 루트 a분의 b야.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다고. 언제? 언제?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야. 다시.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면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합칠 때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얘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합쳤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탄젠트 세타는 뭐다? 음수고 코사인 세타는 뭐다? 양수라고.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러면 탄젠트는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인 거 몇 사분면밖에 없어? 4사분면밖에 없지. 그래서 꼭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에 26번. 당연히 26번도 나오겠지? 26번도 예외지. 이번에는 곱하는 걸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곱하는 걸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뭐 언제니? 언제 마이너스 튀어나와? 언제 마이너스 튀어나와? 원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되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는 거지. 언제? 둘 다 음수일 때였어. 둘 다 음수면 합칠 때 뭐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여기다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하나만 더.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루트에 얘 뭐야? 루트 x제곱 뭐지? 루트 x제곱 뭐야? 절대값 x지.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답이 다 쓰여 있는 거거든. 여기 안에 답이 다 쓰여 있어. 생각해봐. 3 여기 앞에 뭐 숨어 있는 거니? 뭐 하나 숨어 있어. 뭐 숨어 있을까? 플러스 숨어 있는 거야. 플러스 숨어 있어. 양수일 때는 굳이 플러스 쓰지 않고 생략하기로 약속을 한 거지.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 뭐 숨어 있는 거야? 플러스 숨어 있는 거 맞아? 이게 부호가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지. 양수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루트랑 절대값 없어지면서도 뭘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 되지. 근데 나 지금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 절대값 달고 나와야 돼. 그럼 절대값 x의 정의는 뭐다? x가 양수일 때, 0 이상일 때는 절대값 그냥 벗겨져. x가 음수일 때는 뭘 달고 나와?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딱 지금 이 문제지. 지금 사인 코사인 합쳤더니 마이너스 나왔어. 무슨 말이야?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란 뜻이네. 그럼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야?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인 건 몇 사분면밖에 없어?
3, 4분면밖에 없지.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탄젠트는 양수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봅시다. 절대값 사인 세타 빼기 2분의 1이야. 이미 사인 세타가 무슨 수냐면 음수거든. 음수거든. 그러니까 사인에서 2분의 1 뺀 것도 전체적으로 음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벗겨지면서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겠지. 자, 루트 절대값 사라지면서 뭘 달고 나올 거야? 절대값 달고 나올 거야. 근데 탄젠트 무슨 수? 양수야. 그럼 2분의 1 더해도 양수네.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벗겨지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오겠지.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자, 사인 세타 무슨 수? 음수. 탄젠트 양수인데 뺄 거래.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수야? 음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벗겨지면서 뭘 달고 나오겠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없어지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없어지고,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답 얼마? 1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문제들 느낌 오잖아. 옛날부터 되게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오늘 계기로 다시는 이런 거 어떤 문제에서도 잘할 수 있게 잘 정리합시다. 그럼 여기까지가 또 이제 상학함수 정의에 대한 영역이고, 남은 영역이 곱셈공식 변형에 대한 영역이니까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하자.